안녕하세요. 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보셨나요? 저는 꽤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살면서 놀랄만한 일들을 보여주다 보니 꽤 오랫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어진 프로가 되었네요. 그 이유는 제가 TV의 인물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그냥 제보를 해야 하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겪은 일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본 다음 제보를 할지 말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기 전 저희 가족은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워낙 낚시를 좋아했던 남편은 주말마다 저와 자식들은 데려가지도 않고 혼자만의 여가 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도 바람 좀 쐬고 싶고 아이들도 그런 곳 놀러 가면 좋을 텐데 그저 낚시하는데 방해만 된다는 말만 하면서 주말마다 떠났네요. 그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둘 그때 당시 10살, 13살 되었었는데 이혼이 쉽나요? 저도 머릿속으로는 100번, 1000번 생각하고 죽자 달려들며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아이들만 보면 너무 불쌍해서 혼자 삭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 삶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낚시하러 떠난 남편은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량과 충돌하면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저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린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식이 없는 남편은 빠르게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양가 부모님 모두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 저는 그래도 꼴의 남편이라고 잘해주지 못한 기억들만 떠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잘 해결될 거라며 저를 안아주셨고 친정엄마는 지쳐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술 후 의사 선생님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척수가 터져 신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회복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전신마비 영구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늘은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얼굴 외에 모든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남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남편 친구분께서 이사를 하고 있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을 치료한 지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남편은 다시 일어나려는 굳은 의지 때문인지 전신마비였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일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쁜 생활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을 시점에 보게 된 희망이라 너무나 기뻤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며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큰 절망만 안겨준다고 저를 보며 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좌절감에 빠져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괜찮아질 거라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눌한 말투로 저를 진정시켜주려 애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바람 좀 쐬겠다며 밖으로 나왔네요. 1시간 정도 찬바람을 맞으며 마음과 정신을 진정시켰고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예전처럼 웃는 얼굴로 병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의사인 친구분께서 남편과 둘이 대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아까 봤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오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야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고민을 하니까.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래도 내 소식 듣고 네가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의사인 친구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 나 일어나게 되면 꼭 보답할 테니까 잘 좀 부탁한다. 우리 얼굴 안 본 지 10년 만인가? 그 정도 됐을걸?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몸만 변해서 나타났네. 첫사랑이 이렇게 누워있으니 내 맘이 너무 아프다. 우리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여기 누워 있었을까? 삶이 많이 달라져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 그러니 내가 그때 결혼하자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서 이 꼴이 뭐냐? 지난 일 후회하면 뭐하겠냐. 나는 아직 미혼인 거 알지? 너만한 남자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빨리 일어나. 만약 지금 손발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분명 좋아질 거야.
정상적인 생활 해야지. 그리고 한턱 거하게 쏜다는 거 약속 꼭 지키고. 알았지?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과의 과거의 일들에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과 그 여의사는 서로 웃으면서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잘 해주지 않았으면서 첫사랑이라고 말했던 저 의사한테는 자상한 웃음과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며 한없이 기운이 빠져 저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 들어왔습니다. 맨정신으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집에 왔는데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친정 엄마와 아이들은 그 자리에 그냥 뻗어 자고 있었고 식탁에는 셋이서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몸까지 절이 되면서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병실에 누워서 과거의 첫사랑이랑 웃고 떠들고 있는 게 정말 한심스러웠네요. 과거야 어찌되었든 지금은 제 남편이고 그 의사는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저는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어질러져 있는 집안을 정리하며 저도 아이들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다시 병원에 나가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지금 함께 있다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와서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네요. 저는 무슨 합의냐고 소리를 질렀고 빠르게 병원에 가니 남편이 벌써 합의를 봤다며 본인이 결정을 했으니 사인을 해달라고 보험사 직원이 말하자 남편도 거들면서 그냥 합의해주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귀찮게 매일같이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버티는 보험사 직원의 말에도 주변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 줬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건지 지금 당장 쓸 돈 없는 거 아니까 합의하라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 없이 내뱉는 남편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당장 나가라며 보험사 직원 밀치면서 병실 문 닫아버렸네요. 생각 없는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누워있으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책감에 합의해서 돈이라도 주려 한다며 멍청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받을 거 다 받고 최대한 나중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차라리 얼굴이 마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미안했는지 생각이 짧았다며 용서를 빌었고 누워있는 전신마비 환자랑 싸우면 뭐하나 생각하면서 꾹 눌러 참고 넘겼습니다. 아침부터 한바탕하고 팔다리 주물러주면서 속으로 최대한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며 옆에서 정성껏 보살펴줬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남편은 다행히도 척추가 부러지면서 척수가 터진 게 아니라 충격으로 인해 척수만 터진 거라 희망이 있다는 그 여의사의 말에 열심히 재활에 힘쓴 결과 감각도 돌아오게 되었고 보행기에 의지하며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앞으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제일 힘들었던 생리현상 해결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게 저에게는 제일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병원 생활을 그만하고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이동 동선도 짧았고 집안에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에 감사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항상 꿈만 꾸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남편 다리 꼬집는 거였네요.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건지 또다시 감각을 잃어버리고 서 있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밥상 차려놓고 아이들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친정집에 보내고 늦지 않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네요. 이제 집에 혼자 있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벌인 건지 도저히 남편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 있던 터라 퇴근 시간이 저녁 6시인데 가끔 오후 2시에서 3시에 퇴근시켜 줍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주시니까요. 그날 사장님께서 마무리하고 일찍 들어가 보라는 말에 기분 좋아 남편 기운 좀 내라고 시장에서 장어 몇 마리 손질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전화하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양손 가득 장보고 걸어가던 상태라 생각도 못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재활 운동을 하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누워서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맛있는 음식 빨리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 현관 비밀번호를 빠르게 누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 제 구두가 아닌 처음 본 다른 여자 구두가 있길래 너무 놀라 양손에 있던 장본 짐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우당탕탕 소리가 났고 급하게 안방 문을 열자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위를 살펴보니 장롱 속에 누군가가 숨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장롱문을 활짝 열어 안에 있던 충격적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막 찍어댔네요.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과 예전의 여자친구인 미운 의사는 둘이서 제가 일을 나간 사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에 눈물이 나왔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을 쳐다보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급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네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 좀 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너무 놀라서 당황한 나머지 숨어버린 거라고. 내 말 진심이야. 믿어줘.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겠어? 나 몰라?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도 당신을 믿으라고? 어떤 변명도 나를 설득시킬 수 없어. 봐봐. 얘는 지금 병원에서 바로 온 거라고. 옷도 그대로 입고 있잖아.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확인한 것뿐이야. 병원에서는 여기저기 확인이 가능했지만 집에서 통원 치료하다 보니까 몸은 괜찮아지고 있는 건지 걱정돼서 온 거라고.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이제 시작인지 끝난 건지 어떻게 알아? 평소에는 언제 오냐고 전화도 자주 했었으면서 오늘은 왜 전화 안 했대? 그리고 몸 상태 확인하는 건데 옷들이 아주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할 거 아냐? 내가 처음에 당신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둘의 대화에 심상치 않다 생각했지만 자식도 둘이나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의 몸에다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아내를 배신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요, 첫사랑이면 다야?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거냐고. 이 사람 환자야. 환자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듣자 하니까 그쪽이랑 결혼 전에 저와 먼저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정식적으로 헤어진 것도 아니었다고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건데 과거 사랑했던 사이끼리 잠시 시간 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요? 저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다고요. 저 딴에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예전에 한턱 크게 쏜다고 말했기 때문에 보상받으러 온 거예요. 저는 아무런 잘못 없다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 저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고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곤 하지만 그건 과거일 뿐인데 어떻게 가정을 꾸린 제 앞에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너무 황당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강하게 밀치고는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남편은 주저앉은 상태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보살펴주고 아이들 봐주고 시부모님 신경 써주면서 먹고 살려고 일까지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극정성이었던 저를 보며 감사하기는커녕 저 여자에게 한눈을 팔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원통했네요. 아직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저도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양가 집안 모두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 어떻게 저를 놔두고 그럴 수 있냐며 땅을 치며 통곡하셨네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핸드폰의 증거 사진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저에게 전화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사람들 많은 병원에 찾아가 남편과 함께 장롱 속에 숨어 있었던 사진을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급하게 사진을 줍던 여자는 결국 모든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저는 이직한 병원에까지 전화해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다시는 의사 생활하지 못하게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이제 전 남편이 된 이 남자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자기가 내린 결정, 계획이 있으니까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크면 그때 돼서 진지하게 이야기할까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상황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TV에 제보할 정도의 일인 것 같나요? 절대 두 사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네요. 그래도 제 답답한 심정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풀어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항상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